한국에 정착한 난민들을 돕는 한국교회의 사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전하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통일을 바라는 청소년들의 캠프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작은 도서관이 마땅한 교육 문화 공간이 없던 지역에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주민들의 평생학습 생태계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을목회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교인 수가 올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총 교인 수가 271만 4천여 명으로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개인코리아가 라오스 수해 현장을 방문해 구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개인코리아의 구호 작업 계획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수요일 CTS 뉴스입니다. 제주, 예멘 난민 등 국내에 유입되는 난민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또 이들을 사랑과 위로로 잘 보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한 단체를 찾아가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거리. 한 예멘인 가족이 차에 몸을 싣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서울의 한 보건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보건소 실무자들은 당황합니다. 한국인 사역자가 아랍어로 통역을 해보지만 접종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나라별로 예방접종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필수로 하는 예방접종 종류가 달라서 나라별로 이제 접종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방접종에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올해 8살의 예멘 출신 부사이나. 아이의 소망은 소박합니다. أبغى مدرسة غرفة نوم دولاب يعني غرفة نوم كاملة. 천식이 너무 심한 상태고요. 또 집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서울의 한 아랍인 지원센터. 시리아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국의 내전으로 인해 집이 폭파된 아이들. 한국 정부에 의해 인도적 체류자로 지정됐으나 이렇다 할 혜택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3배에서 이제 뭐 의료 보호하고 비교하면 거의 뭐 한 4~5배 정도까지도 더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의료기관 가서 접근해서 진료하기가 쉽지 않고요. 아랍인을 위한 희망의 마을 정현주 센터장. 의료와 교육 혜택에서 멀어진 난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언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센터장은 한국에 들어온 난민 중 진짜 난민의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야 함을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가짜 난민들의 존재 또한 인지하고 경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가짜 난민들이 진짜 난민들을 해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걸 한 4~5년 전부터 막 계속 여기저기에다가 호소를 했었는데 가짜 난민들이 진짜 난민들을 이용하고 괴롭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기치고. 그래서 정말 가짜 난민들이 색출이 돼야 되고. 정 센터장은 역사상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개종하는 지금이 복음 전파의 적기라고 믿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맛볼 수 없었던 사랑과 위로를 선물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교회가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한 교회가 딱 한 명만. 이 무슬림들 간에는 2명이 있어서 만일 그중에 한 명이 예수님 믿으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일 원래 그 법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죽이기까지는 않지만 기도해 주시고 저들을 품어주시면 좋겠어요.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미래 통일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진행된 캠프 현장을 유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석대학교 운동장. 첨벙첨벙, 철썩철썩. 폭염경보가 내린 무더운 날씨임에도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표정이 해맑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통일. 백석에서 평양까지. 팀 코리아. 불어라 통일해봐라. 도전 분단 탈출. 통일을 향한 릴레이. 한반도의 물결 등 통일에 대한 다양한 테마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캠프에 참석한 아이들은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밀려오는 통일의 물결이 많은 이들에게 분단의 아픔을 씻어주고 기쁨을 안겨주길 기도했습니다. 과학자라는 꿈도 생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인성도 더 좋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백석 쿵캠프가 올해로 44회째를 맞았습니다. 캠프에는 전국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 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1997년부터 22년간 6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가족 해체로 인해 아픔을 겪은 시설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성과 자아관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통일을 주제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인성의 주요 요소인 신체성, 감성, 사회성, 철학성, 지성을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인성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캠프에서 주목할 점, 재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캠프를 이끌어간다는 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자 캠프에 참석했다며 통일의 주역인 아이들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유치원 선생님은 그냥 아이들만 잘 보면 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인성 교육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인성도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통일을 주제로 진행된 백석 쿵캠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꿈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CTS 뉴스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마을목회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에는 마을 학습 생태계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은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소통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2년 경기도 부천은 동네마다 놀이터가 있듯이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을 세우자는 꿈을 꿨습니다. 지금은 작은 도서관이 지역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작은 도서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아늑한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선 책장. 아이는 물론 어른에게도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책상. 책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는 아이들. 책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린 공간이자 이웃끼리 정보와 취미를 교류하는 곳, 신나는 가족 도서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박시우 군. 일주일에 4일은 꼭 도서관을 찾아옵니다. 시우 군에게는 이곳이 공부방이자 놀이터입니다. 집하고 학원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냥 쉬었다 가기 좋아가지고 가끔씩 와요.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어서 네, 좋아요. 경기도 부천시에는 지난 2002년부터 약대동에 신나는 가족 도서관을 비롯해 도란도란 도서관, 독사꽃필 무렵, 색삭 도서관 등 공립문고가 하나씩 문을 열기 시작해 현재 19개의 공립문고가 설립됐습니다. 이들 공립문고는 한 곳당 월 평균 1,500여 명의 어린이와 주민이 찾는 도서관 겸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반신반의하던 주민들도 공립문고가 동화극장, 아동 독서교실, 방과 후 독서지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식 사서도 배치하자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동네 도서관 유치에 열을 올릴 정도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공립문고에서 시립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릴 수 있어 어린이들이 굳이 먼 시립도서관을 찾지 않고도 가깝고 안전한 동네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도서관이 동네에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또 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대짜라고 해서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이제 온라인에서 주문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신청한 도서를 또 이제 가까이 있는 도서관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동네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1년. 푸른 부천 20일 실천 협의회에 작은 도서관 만들기 네트워크가 결성되면서입니다. 부천 시립도서관과 시의원, 사립문고, 어린이 도서관,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약대동에서 30년 넘게 마을 주민과 함께 꿈을 키운 새롬교회도 함께했습니다. 부천시 제1호 공립문고로 지정된 신나는 가족도서관은 약대동의 어린이 양육과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새롬교회가 1997년 세운 곳입니다.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을 세울 때 첫 번째 8개를 세울 때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교회를 처음에 같이 세운 자리에서 같이 시작하다가 주민자치센터 이제 3층에 오늘 이곳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도서관이 이 지역의 가족들의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도움이 되면 도움을 주는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약대 신나는 가족 도서관 이렇게 이름을 저희들이 세우게 됩니다. 부천 약대동이 동네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며 중점을 뒀던 것은 마을의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마을 생태계를 기초로 한 마을의 영적 돌봄망과 생명망 만들기였습니다. 약대동에서는 마을 학습 생태계의 형성을 위해 매년 여름마다 마을 전체가 배움터라는 주제로 마을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을 성경학교와 가족도서관 방학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교육 공동체인 꼬비텔링의 활동이 여름 내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리텔링을 통한 마을의 문화 생태계 조성은 이곳의 자랑거리입니다. 약대동에 도서관이 생긴 이후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시설들이 생기면서 마을에선 끊임없이 소통이 이어졌고 이것을 기반으로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라는 새로운 자긍심이 주민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소통의 장이 펼쳐지면서 작은 마을에선 상상하기 힘든 꼽사리 영화제가 만들어지고 마을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꼬비 방송국,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꼬비 심야식당도 탄생했습니다. 마을의 꼽사리 영화제라든지 꼬비 영화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나도 참여할 수 있고 좀 마을이든 또 도서관이든 영화제라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벗어나고 싶은 마을이 아니라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싶은 마을이 되길 바라며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시작했던 약대동 작은 도서관 만들기. 교회가 마을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접 공간의 선교를 기초로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이런 선교적 교회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볼 때 이러한 마을에 있는 이런 도서관은 굉장히 교회의 이제 선교적 교회가 된다든지 교회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교인 숫자가 올해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통계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통계에 따르면 통합총회의 교인 수가 전년과 대비해 16,586명 줄어든 271만 4,314명으로 2008년에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인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목회자는 530명 늘어난 19,832명, 교회는 112개 늘어난 9,096개로 집계됐으며
자립 대상 교회가 전체 36.4%인 3,314개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개인코리아가 라오스댐 붕괴 사고 수해민 구호에 나섭니다. 개인코리아 최호영 대표는 어려움에 처한 라오스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함께하면서 아픔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서 오는 8월 6일에 개인코리아와 현지 자원봉사자 29명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수재민 구호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구호팀은 피해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200여 수재민 가정에 생필품 등의 구호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복구 작업을 위해 수해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 하나를 입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종교 탄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최근에 열린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기독교인 박해는 지구상에서 필적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사형에 처하고 북한 정권이 기독교인으로 규정하면 처형되거나 가족들과 함께 강제 노동 수용소에 보내진다면서 북한 지도부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에게 행한 잔혹 행위는 피할 길이 없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오는 9월에 제주도에서 아시아 평화교육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아시아 평화교육 워크숍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이번 평화교육 워크숍은 오는 9월 14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대단히 더운 여름입니다. 여름 피서철이다, 휴가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또 지쳐서 탈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쉬면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식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회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6살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하루는 쉬게 하신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순리로 모든 것을 적응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이 육체도 바르게 관리하고 또 우리의 생활도 바르게 정리해 나가는 중요한 그런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름에 우리가 피서를 한다든지 또는 휴가를 한다든지 또는 쉼을 취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쉼에 대한 그런 좋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진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것은 쉼을 허락하신 것이고 또 이것은 안식의 개념은 회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또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 회복, 또 이 자연과 물질과의 관계의 회복. 이게 너무 긴장된 상태에서 우리가 피곤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피조물, 모든 자연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길을 찾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름 휴가 또 여름에 수양하는 이런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회복의 훈련이고 이 회복을 함으로써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는 생기를 회복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바로 이 회복의 진리를 터득해서 적당하게 잘 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쉼에 대한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잘 일하고 잘 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CT에서 칼럼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교회마다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충남 당진의 한 교회가 매년 미자립교회를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CTS 중부방송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물놀이로 신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를 가득 메웁니다. 여름 성경 공부도 하고 물놀이도 하니까 재밌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물놀이도 하고 시원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삼봉교회는 올해로 3회째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회를 대상으로 비전 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캠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지역의 미자립교회들, 스스로 캠프를 개최하기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심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참여한 학생들은 200여 명. 1박 2일 동안 무료로 진행된 캠프에서 14개 교회가 참석한 가운데 말씀 공부, 물놀이, 코스게임 등 다른 캠프와 다를 게 없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지만 성경학교 개최가 어려운 미자립교회 아이들에게는 한 순서마다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캠프 활동을 솔직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인데 주위에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많이 봉사를 해주시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 일단은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80%에 달하는 미자립교회. 삼봉교회의 섬김과 헌신이 미자립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펄스트코리아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연합과 지역 기독교연합회 등 전국 296개 시민단체는 오는 7일 공표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며 독소 조항을 폐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성평등을 혼용하는 NAP 정책은 위법이며 사회적 혼란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지영준 변호사를 비롯한 10명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나서 문제가 되는 독소 조항을 짚으며 잘못된 인권계획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악법이 법으로 통과가 되면은 우리는 악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법 절차를 무시하고 법에도 없는 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사 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 지역 목회자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혈서를 써 성명서와 함께 총리실에 전달했습니다. 순복음 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의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오산리 최재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순복음 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며 마지막 때에 신앙을 잘 지켜 천국 가는 자가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제8회 아바드 리더 시스템 장원 선발대회에선 초등부부터 장년부까지
예선을 거쳐 올라온 수험생들의 과거 시험이 진행됐으며 장원에게는 장학금과 상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제주 올레기도원은 제주 올레기도원 증축 오라수련원 준공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김성규 목사는 제주 올레기도원이 한반도와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길 바란다며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바리톤 이규성, 소프라노 박문주 등이 참여한 성가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CTS 뉴스는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매주 수요일마다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을 도서관을 통한 다음 세대 부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도된 새롬교회 이원도 목사님과 함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가 급감하는 현상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새롬교회의 마을 도서관 사역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국교회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서는 새롬교회 이원도 목사와 함께 마을 도서관 운영 계기와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한국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 이 현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새롬교회도 이 다음 세대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목회 현장에서 바라본 다음 세대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새로운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더 이상 이제 교회 중심적으로 잘 모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교회 중심적으로 차세대를 교육하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지역사회와 마을 중심적으로 이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근접 공간을 통해서 교회와 협력해서 차세대를 함께 육성하는 이런 것이 이 미래 세대 교육의 핵심적인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앞서 저희 CTS 뉴스 통해서 이 새롬교회 마을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교회가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도서관 운영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제 우리 사회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시대와 평생학습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방자치 시대와 평생학습 시대가 본격화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우리 미래 세대 교육이 더 이상 학교와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예. 이제 지방자치 시대 그리고 평생학습 시대에 이제 들어간 우리 사회는 학교와 교회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마을 중심으로 미래세대 교육이 이루어지고 미래세대의 활동의 장도 지역사회와 마을 중심으로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년대에 들었으면서 이제 작은 도서관, 마을 도서관을 세우고
마을의 이제 근접 공간으로 교회 중심적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적으로 마을의 근접 공간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이러한 이제 목회 방향과 선교 방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교회로 오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지역사회와 마을로 들어가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지금 절실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수동적으로 오라가 아니라 이제 교회가 먼저 찾아가서 그 네. 마을 속으로 또 다음 세대 그 마음 속으로 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네, 말씀해 네. 주셨고요. 그 앞서서 그 박지희 아나운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네. 또 도서관 운영 과정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운영 과정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마을의 소공동체들 독서 동아리나 여러 취미 활동 같은 소 동아리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마을 그 도서관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요게 이제 지금 같은 여름 방학이나 이런 이제 절기나 이런 시즌이 되면은 다 함께 모여서 예. 소동아리들이 다 모여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예. 우리 도서관은 여름 마을 학교를 하고 이렇게 서로 연합하면서 마을의 축제를 같이 만들어보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 공동체를 함께 체험해보는 이런 경험들로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새롬교회 마을 도서관 이용 현황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네. 월 9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친구는 청소년들이 한 60여 명 된다. 예. 대개 뭐 그 정도 네. 사선님께서 우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뭐 그 대상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방송의 주제인 이제 차세대 미래 세대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학생들, 청소년들, 그다음에 그 학부모들이 가장 중심되는 마을 도서관의 이용 고객들입니다. 거의 뭐 전 세대가 거의 뭐 네. 특별히 차세대들과 상당히 예. 많은 관계가 있다. 그렇군요. 미래 세대랑 관계가 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새로운 교회 마을 도서관을 통해서 교회는 물론이고요. 네. 또 지역사회까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던데 네, 네. 어떤 부분들에서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이제 동아리 활동과 취미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여러 가지 실현 욕구들을 이제 충족하다가 이제 방학이 되면 이 교회는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을 학교로 이어지는데 저희는 교회는 여름 성경 학교하고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는 마을 학교를 하고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이 또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마을 전체가 이제 마을 학교를 같이 운영해보는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의 마을 공동체 교육 아니면 지역사회의 공동체 그 체험들 그래서 이 도심지 한가운데에서 마을이 가능하다 서로 돌보고 서로 협동하는 마을 공동체가 가능하다 하는 그 체험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해주신 거 마을 도서관 시작으로 뭐 인근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역도 펼치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르신들을 위한 뭐 이런 사역도 펼치고 계시고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그 지역 어르신들에게 그 사역 펼치는 것 중에 뭐 한글 교실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 시대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약대동 지역에서 주로 어르신 사역으로 출발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장 활발한 것이 이제 고령화 시대라서 이제 어르신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고 또 그 한글 배운 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발표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르신과 청소년들과 아동들이 함께 모여서 세대 공감의 프로그램을 하고 그 세대 공감의 프로그램이 이제 마을 축제로 이어져서 우리는 이제 9월 1일에 이제 오는 9월 1일에 꼽사리 영화제라는 영화제를 합니다.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피판이라고 하는 부천의 국제영화제 때 그 기간에 마을이 꼽사리를 껴서
영화제를 한다고 해서 네. 꼽사리 영화제라고 하는 예. 것이고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이게 칸느 영화제 할 때 마을 영화제를 같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피판할 때 우리 약대동이 마을 활동이 활발하니까 이제 꼽사리 영화제를 하게 되는데 예.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세대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런 마을 전체가 하나의 이제 잔치와 축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앞서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 교육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시고 네. 또 마을 목회가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네.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마을 목회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주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자체는 이제 최근에 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이제 우리 서울시나 또 경기도의 이제 따봉마을과 같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시 시정, 경기도 도정에 반영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 이제 마을 공동체를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육성하는 것이 이제 시정, 도정에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포절 같은 것들의 이제 기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는 아무래도 지역 한가운데 있는 특히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연결을 해서 이런 이제 프로포절에 참여를 하고 예. 이 프로포절에 참여할 때 교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마을 공동체가 연합을 해서 이런 것을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마을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 그 핵심적인 내용은 마을의 공동체 교육을 하는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협동조합을 만드는 복지 생태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을 이야기를 통해서 마을의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예. 이런 마을의 그 문화 생태계 만드는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들을 교회와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제 네.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도시로서는 도시 재생 그걸 연결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이런 것이 이 시대 화두인데 예.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마을 공동체가 되는 거죠. 마을의 예. 공동체가 있을 때 사회적 경제도 만들 수 있고 도시도 재생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에 제일은 마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들을 좀 종합해서 들어보니까요. 네. 사실 어르신 세대와 또 다음 세대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요즘 참 이 세대 단절 문제가 참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또 많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르신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뭐 버릇없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또 어르신들이 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 자체를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왕따 문제도 사실은 그 친구들끼리 소통을 못해서 네. 이렇게 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작은 도서관, 마을 도서관, 또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소통이 된다면 이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도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병리 현상들을 좀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제 우리 사회 지금의 문제들은 예. 이제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이 나오는 핵심적인 이유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나오는 핵심적인 이유는 예. 산업화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잘 살게는 되었지만 예.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가 해체됐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 뭐 왕따라든지 예. 이제 뭐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예. 이것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지역사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고 여기에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예. 교회 자체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위주가 아니라 네. 지역사회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데 더 주력을 할 때 예.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고 그래서 다시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로 나오고 주일학교로 나오고 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마을 목회, 마을 선교의 핵심적인 생각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 마을 공동체가 잘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면은 사실은 뭐 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해결이 되겠네요. 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 현상은 지금 뭐 금방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이 문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이 다음 세대 문제 때문에 저마다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러한 교회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지역과 상생하는 어떤 그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으려면 이 교회들이 어떤 그 좀 목표, 어떤 기준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지 네,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하나 소개하는 건 지금 약대동에서 굉장히 그 재미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소위 말해서 그 세 교회가 저희 새롬교회, 약대 중앙교회, 약대 감리교회 세 교회가 연합을 해서 꼽사리 영화제가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그것에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꼬비 방송국이 세워졌고 꼬비 심야 식당이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꼬비가 캐릭터가 돼가지고 그 꼬비를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이 전개되면서 이 꼬비 심야 식당이 생겼는데 이것은 세 교회가 연합을 해서 교회 연합으로 소위 말해서 교회 에큐메니칼 지역 에큐메니즘 지역의 에큐메니칼의 형태로서 세 교회가 연합해서 꼬비 심야 식당이 탄생을 했거든요. 이제 미래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개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에 섬기려면 교회가 연합을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이렇게 공적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이제 실현하는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이제 그렇게 돼서 그렇게 이제 그 꼬비 심야 식당이 지금 몇 년간 진행되면서 힘을 얻어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토론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세 교회가 연합을 해서 지금 그 커뮤니티 케어라고 그 의사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미래 그 의료는 시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서 지역사회의 그 고령화된 치매 어른들, 그 소외되는 분들을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 공동체 의료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의사분이 그런 걸 제안해서 우리 약대동에 이제 그런 그 협동내 그 교회가 협동되고 지역사회 여러 가지 공동체가 형성이 됐으니까 우리 약대동을 돌봄 마을로 만들어 보자 하는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토론을 했고 지금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좀 심화되면 약대동에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돌봄 마을을 만드는 영화제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돌봄 마을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통이 될 때 이제 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이제 그 줄기는 하나네요. 그러니까 지교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냥 각자 도생이 그러니까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로 협력하고 지역 교회와 협력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그것을 아마 지역사회도 바라고 있고 한국 교회가 다시 청소년 미래 세대를 키우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지역과 마을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그 새롬교회 계획과 비전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조금 오래 이 일을 해서 좀 기초가 생겨서 지역에 이제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도 이제 어느 정도 생겨서 지금 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어르신 꿈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생태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 문제가 다음 세대를 주제 아닙니까? 청년들의 이제 문제가 다 아시다시피 지금 3포, 5포 헬조선이라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제 청년들이 주거 문제랑 일자리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그래서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청년들을 이제 전도하려면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아까 그냥 입시 위주에 있는 청년들한테 아이들한테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오지 않듯이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면서 거기서 같이 마을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직업 체험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시피 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문제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나왔듯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창업을 하라는 이제 하고 그걸 지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을 때 마을에 있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좀 기초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좀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청년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뭐 청춘 만찬을 예. 세워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네. 그런 것에 그 모여진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일자리 청년 창업을 해보자. 그것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지역사회에 협력하고 또 총회나 이런 매체들도 해서 청년들이 이 지역사회에 함께 기독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자기들의 지금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예. 이런 데까지 나가야 되고 어르신들도 고독사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냥 어르신들한테 뭐 오라 교회로 오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예. 해결하면 치매 문제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아까 말한 돌봄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세교회랑 연대해서 그렇게 됐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들 그다음에 돌봄 마을을 만들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초적으로 청년들이 가져야 될 공부하는 예. 공부거리를 위해서 마을 학당 같은 거를 만드는 예. 이게 뭐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비전을 말씀드리다 하다 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할 일이 정말 많으시겠네요.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 또 요청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대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되게 다 말씀을 다 이미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로 오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가야 된다고 할 때 지역사회에 나갈 때 주민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알 뿐만 아니라 교회가 연대 연합하는 에큐메니칼한 그 목회의 모습들 그래서 마을을 개교회를 교인들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목회하고 마을을 목회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교회가 연대해서 에큐메니칼하게 하는 이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추상적으로 아동들 미래 세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미래 아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세워서 거기서 같이 마을 학교를 하고 청년들을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문제 이 결혼 문제들 출산 문제 이것을 같이 아파하고 해결하는 노인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들의 고독사 문제나 치매 문제를 그래서 이 치매도 결국 마을이 공동체가 세워질 때 치매도 해결한다 그러는 게 최근에 이제 학설이거든요.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공동체 밖으로 격리하잖아요. 장애인 시설을 시설을 만들어서 그들을 그렇게 해서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이나 노인들, 치매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은 지역사회와 공동체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고 공동체 목회고 마을 목회고 마을 선교고 이런 것을 최근으로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런 마을 목회, 마을 선교, 선교적 교회로 나갈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돋보기 시간에는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9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